2020년 아이맥 3가지 모델의 성능을 맛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이맥 3가지 모델을 기본형, 고급형, 최고급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중간 모델을 중급형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내 맘대로 옵션을 변경한 것을 CTO라 합니다. Configure to Order를 줄임말이죠. 첫 번째 선수는 아이맥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은 스크린을 나노 텍스처 글라스로 변경하는 것과 메모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옵션도 추가하지 않은 상태로 주문했습니다. 메모리는 애플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고 몇 차례나 이야기했으니까 이 영상에서는 설명 안 할게요. 두 번째는 고급형이냐 최고급형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는데, 고급형은 CPU가 기본형에 비해 200MHz 빠르지만 GPU가 동일하고 성능 향상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 별로 없죠. 그래서 건너뛰고 바로 최고급형을 골랐습니다. 고급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 3편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형에 눈독 들이고 있는 분들은 꼭 고급형 고르세요. SSD 용량이 2배, 그리고 속도 또한 훨씬 빠르니까 25만원을 더 투자할 가치가 분명 있습니다. 속도 비교와 이유는 3편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고급형에 CPU를 3.6GHz 10코어 i9 프로세서로 업그레이드하고 그래픽을 라데온 프로 5700XT 16GB로 변경, 저장 장치는 512GB에서 1TB로 늘린 CTO 모델입니다. 여기에 메모리는 최대치인 128GB를 때려 넣었죠. 4편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맥은 트랙패드로 완성되니까 매직 마우스와 매직 트랙패드를 모두 선택했고, 키보드는 뉴메릭 키패드가 추가된 것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매하면 키보드, 마우스, 트랙패드도 보증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서 아이맥이 고장나지 않아도 액세서리 한 번만 교체하면 본전 생각 안 난다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애플케어 플러스도 추가. 이렇게 해서 총 얼마짜리인가 하면 847만 3천원이군요. 그런데 이건 메모리를 애플에서 주문하는 호구짓을 했을 때 금액인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300만원 넘게 절약하고 애플케어 플러스도 공짜로 받았습니다. 아이맥을 3대나 테스트해야 했기 때문에 총 기간은 2주 이상, 테스트 시간은 최소 100시간 이상 쏟아 부었습니다. 이런 무모한 시간 낭비는 이번에도 제가 대신할 테니까 여러분은 편하게 결과만 보러 따라오시죠. 맥의 성능을 알아보는데 많이 쓰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긱벤치죠. 긱벤치는 CPU와 GPU 성능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데, 그중 CPU 테스트는 증강현실이나 머신러닝 등 요즘 뜨겁게 달아오르는 신기술은 물론 이메일, 사진, 음악 같은 단순한 작업들도 두루두루 테스트한 뒤 싱글코어와 멀티코어의 성능을 점수로 보여줍니다. 테스트 화면이 밋밋하죠. 그래서 테스트 과정 중 CPU가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확인하는 창을 같이 열어두었습니다. 총 3번을 테스트해서 평균값을 구했는데, 그럼 각각 몇 점이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싱글코어 점수입니다. 기본형 1247점, 최고급형 1393점, CTO는 1386점이 나왔습니다. 기본형은 90%, CTO는 99.5% 성능이군요. 오호, i7 CPU가 54만원이나 돈을 더 쓴 i9보다 점수가 높네요. 병아리 오줌만큼이지만 말이죠. 이건 i7 작동 속도가 3.8GHz로 3.6GHz인 i9보다 빠르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멀티코어 점수를 확인해 볼까요? 기본형 6438점, 최고급형 8757점, CTO는 9898점이 나왔습니다. 점수가 가장 높은 최고급형 CTO를 100%로 놓고 비교하면 기본형은 65%, 최고급형은 88.5% 성능입니다. 멀티코어는 확실히 i9이 빠르네요. 점수 결과를 다른 맥들과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요. 싱글코어 점수는 2020년 아이맥 기본형만 되어도 2019년 아이맥 최고급형보다 빠릅니다. 맥미니, 16형 맥북 프로, 15형 맥북 프로는 말할 것도 없죠. 긱벤치는 유료 프로그램이라 여러분의 맥과 비교해보세요 이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설령 맥 프로를 갖고 있다고 해도 싱글코어 점수만큼은 2020년 아이맥을 앞지를 수 없을 거예요. 멋지죠? 그럼 이번에는 그래픽 성능을 비교해 볼까요? 기본형은 라데온 프로 5300, 최고급형은 5500XT, CTO는 5700XT입니다. 먼저 오픈CL입니다. 엔비디아가 2009년에 발표한 쿠다 프로그램 언어죠. 쿠다가 뭔지 설명하려면 잡설 많다고 혼날 것 같으니까 긴 설명은 생략. 이 테스트는 GPU에 따라 성능이 좌우되니까 예상대로 5700XT를 꽂은 CTO가 54688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것을 100%로 놓고 비교했을 때 기본형이 36503점으로 66.7%, 최고급형이 4871점으로 74.7% 성능입니다.
다음은 메탈입니다. 애플이 2014년 WWDC에서 발표한 그래픽 API인데요. 애플은 모하비부터 맥OS에 오픈CL, 오픈GL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맥엔 왜 엔비디아 GPU가 없는지도 이제 이해되시겠죠? 오픈CL이 뭔지, 오픈GL이 뭔지 이런 긴 이야기는 생략. 역시 CTO로 고른 5700XT 점수가 59037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기본형인 5300은 35760점으로 60.6%, 그리고 최고급형인 5500XT는 41195점으로 69.8% 성능이네요. 67만 5천원을 더 쓴 보람이 있긴 있군요. 긱벤치 이야기를 열심히 설명하긴 했는데 벤치마크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은 용어부터 알아듣기 어렵죠. 그래서 피커즈에서만 볼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누구나 아는 프로그램, 누구나 써봤을 프로그램, 그리고 맥이 돌리기 빡센 뭐 그런 프로그램 없을까?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땅에서 이걸 한 번이라도 안 써본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 윈도우죠. 그럼 윈도우가 빠른지 안 빠른지 어떻게 알죠? 네,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최강의 벤치마크 프로그램 중 하나인 PC마크죠. PC 잡지 기자 생활하던 2000년 초반에 써보고 거의 20년 만에 깔아봅니다. 버전도 벌써 10이 나왔네요. 그땐 피부도 뽀송뽀송하고 귀여웠는... 뭔 개소리야. 방법은 이렇습니다. 맥에 패러렐즈 16을 설치한 뒤 윈도우 10을 깝니다. 윈도우 최신 업데이트를 모두 확인해서 완료하고 PC마크 10을 설치한 뒤 PC마크의 모든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마이크로 오피스를 설치한 뒤 또 모든 업데이트를 다 깔았습니다. 이걸 iMac 세대에 반복하면 되죠. 이야기만으로도 징글징글 하죠. 이렇게 하면 윈도우와 맥OS를 동시에 열어놓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고 창 모드로 바꾸면 마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처럼 작동합니다. CPU 코어수와 메모리 용량을 내가 정할 수 있는데 최대 성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체 코어를 다 쏟아 넣었습니다. 최고급형 CTO는 이렇게 CPU가 20개로 보이게 되죠. 메모리는 설치한 것의 절반인 64GB로 잡았습니다. 패러렐즈는 해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가격 할인을 하는데요. 올해도 또 하겠죠. 그때가 기회니까 그쯤 맞춰 설치 방법과 쓰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C마크 10에는 익스프레스와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둘 다를 테스트했습니다. 먼저 화상통화, 웹서핑,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등 PC를 쓰면서 흔히 벌어지는 상황을 테스트하는 익스프레스 모드입니다. 3번씩 테스트한 뒤 평균값을 구했는데요. 오호, 이거 재밌네요. 가장 몸값이 비싼 최고급형 CTO가 최고급형보다 점수가 떨어집니다. 혹시 CPU 코어가 너무 많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빵꾸 똥꾸 같은 생각이 들어서 코어 개수를 낮춰보기도 하고 메모리를 늘렸다 줄였다도 해봤지만 뭘 해도 4470.5점을 기록한 최고급형이 가장 빠릅니다. 이걸 100%로 놓고 비교하면 기본형은 4150.5점으로 92.8%, CTO는 4303.5점으로 96.3%입니다. 이번에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MS 오피스 프로그램들과 엣지 브라우저로 성능을 평가하는 애플리케이션 모드입니다. 또 최고급형이 1833.5점으로 최고 점수를 기록했네요. 기본형은 9317점으로 85.6%, CTO는 1130.5점으로 93.1%입니다. PC마크는 멀티코어 CPU가 필요할 만큼 복잡한 연산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쉽게 말해 라면 하나 끓일 때는 손이 빠른 사람 혼자 후다닥 끝내는 것이 낫지 봉지 뜯는 사람 따로 물 끓이는 사람 따로 가끔 휘휘 저어주는 사람 따로 이렇게 여러 명이 달라붙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추석 차례상 차리기라면 다르겠죠. 송편 빚는 사람, 전 부치는 사람, 잡채 볶는 사람, 나물 무치는 사람, 과일 깎는 사람 이렇게 여러 명이 일을 나누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요. 2020년 아이맥에겐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웹서핑 같은 단순한 작업은 라면 끓이기처럼 간단한 일이란 이야기겠죠. 맥슨이 만든 시네벤치입니다. 이 회사는 시네마4D라는 3D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날리는 회사이다 보니 테스트 내용도 3D 렌더링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럼에도 GPU 성능은 테스트하지 않아요. 테스트 과정 중 CPU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활성 상태 보기 앱을 켜두었습니다. 오호, CPU 전체 코어를 두루두루 이용하네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보나마나 최고급형 CTO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둘 겁니다. CTO 점수는 5713점입니다. 이걸 100%로 놓고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 기본형은 3410점으로
59.7%, 최고급형은 4790점이니까 83.8%입니다. 코어가 10개, 이걸 하이퍼 스레딩으로 2배 뻥튀기 해서 스레드 20개로 작동하는 i9 프로세서가 단연 돋보이는군요. 비싼 게 좋다. 뭐 이런 간단 명료한 결과네요. 윈도우, 맥OS, 리눅스 버전이 있어서 맥뿐 아니라 윈도우 PC에서도 종종 쓰는 노바벤치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애플은 오픈CL에 대해 추가 지원을 끊겠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오픈CL뿐 아니라 MS가 만든 다이렉트 3D 11 성능도 평가합니다. 따라서 맥 성능을 비교할 때 최적인 소프트웨어는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총점만 놓고 비교하면 최고급형 CTO가 3006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습니다. 그 다음이 최고급형으로 2736점으로 91% 성능이고 마지막 기본형은 2287점으로 76.1%입니다. 그래픽 성능을 보면 아이맥 세대가 전부 558점인데요. 제가 왜 이 프로그램은 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는지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 영상을 보는 분은 새로 아이맥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기분 좋아지라고 요걸 보여드릴게요. 노바벤치 공식 사이트에 올라온 다른 맥들의 점수입니다. 맥 프로가 2755점, 맥북 프로 16형이 2275점, 아이맥 프로가 2167점이로군요. 최고급형 CTO가 몇 점이라고요? 네, 3006점. 기본형만 되어도 아이맥 프로와 맥북 프로 16형을 꺾어버릴 수 있네요. 제가 기본형 아이맥 SSD는 속도가 느리니까 25만원 더 내고 고급형을 고르는 쪽이 SSD 용량도 2배이고 여러모로 투자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예전 영상에선 256GB와 512GB 속도 차이를 보여드렸는데요. 최고급형 CTO에 SSD를 1TB로 늘렸으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랙매직 디스크 스피드 결과입니다. CTO로 맞춘 1TB SSD 속도를 확인해 볼까요? 5번 측정한 결과를 평균 냈을 때 쓰기 속도는 1초에 2894MB, 읽기 속도는 1초에 2423MB가 나왔습니다. 기본형에 달린 256GB SSD는 쓰기 속도가 1초에 1019MB, 읽기 속도가 1454MB입니다. 1TB와 비교하면 각각 43.6%, 62.3% 속도죠. 이 둘을 퉁 쳐서 평균 내면 52.9%니까 속도가 거의 반토막 나는군요. 제 영상을 처음 본 분은 저거 왜 저래? 하실 텐데 3편 영상에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에서 링크 확인. 최고급형의 512GB SSD는 쓰기 속도가 1초에 2337MB, 읽기 속도가 2336MB입니다. 1TB와 비교하면 각각 80.8%와 96.4% 속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맥에 들어있는 SSD는 용량이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 속도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몰랐던 분들은 좀 놀라셨을 텐데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재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테크툴 프로 13입니다. 테스트 용량을 1GB, 2GB, 3GB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모두 진행했고 각각 3번씩 반복하도록 설정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평균 냈더니 최고급형 CTO에 달린 1TB SSD는 쓰기 속도가 1초에 2708MB, 읽기 속도가 1초에 2227MB로 측정되었습니다. 자, 이걸 100% 성능이라 했을 때 기본형에 있는 256GB는 쓰기 속도가 1초에 1001MB, 읽기 속도가 1초에 1371MB로 36.9%와 61.6% 속도입니다. 더블 체크 해봤는데도 차이가 꽤 크죠? 최고급형의 512GB는 쓰기 속도가 2286MB, 읽기 속도가 1초에 2024MB로 84.4%와 90.9% 성능입니다. 혹시 애플 홈페이지에 써있는 새 아이맥의 SSD 속도 기억나는 분 계시나요? 1초에 3.4GB 속도를 갖고 있다고 자랑한 요기요기. 자, 우리가 테스트한 것으로는 3.4GB, 그러니까 3400MB 속도는 구경도 못 해봤죠. 애플이 집단 소송 각오하고 뻥을 친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이 조그맣게 13이라고 숫자 붙은 걸 확인해 봅시다. 8TB SSD의 속도라고 적어 놓았군요. 애플도 SSD 용량에 따라 속도가 다르다는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에 따른 속도를 전부 적어 놓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참고해서 좋을 텐데 말이죠. 하기야 용량 외에 누가 이런 걸 궁금하겠습니까만. 요즘 인기 있는 게임이 뭐가 있나 찾아보니 리그 오브 레전드, FIFA 온라인 4,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오버워치 뭐 이런 것들이던데 이름만 들어봤지 제가 해본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나마 아는 것 중 맥에 설치되는 건 스타크래프트 2 정도? 2010년에 출시한 게임이니까 10년이나 된 유물인데 최신 아이맥에서 안 돌아갈 이유는 없겠죠? 결론부터 빠르게 이야기해드리면 풀 HD인 1920x1080 화소에서는 기본형만 되어도 1초에 100프레임 이상 뿌립니다. 아주 쾌적한 거죠. 해상도를 5K인 5120x2880까지 끌어올려 봤는데 그래도 평균 30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아주 빠르다고 할 순 없지만 그냥저냥 할 수 있다는 정도? 최고급형 CTO에서 돌리면 풀 HD는 무려 200프레임을 넘기기도 합니다. 5K로 올려도 60프레임은 거뜬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펜이 2200에서 2300rpm까지 빠르게 돌아가서 꽤 시끄러워지니까 참고하시고요. 게임은 CPU보다 GPU 성능이 중요합니다. 스타크래프트2를 창 모드로 실행한 뒤 CPU와 GPU를 각각 얼마나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딱 봐도 GPU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뭐 맥을 게임하려고 구매하는 분은 매우 적겠지만 만약 그런 목적도 있다 그럴 땐 GPU 옵션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아이맥 세대를 비교해봤습니다. 벤치마크 영상을 많이 본 분들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번 테스트 값만 잘 보면 본인에게 딱 맞는 아이맥을 고를 수 있을 것이고요. 봐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 나중에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맥 세대 써보고 골라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파이널 컷 프로로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 맥을 구매하실 텐데요. 저도 그렇고요. 파이널 컷 프로 속도 비교도 테스트를 끝내놓았습니다. 꽤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영상에 넣자니 너무 길어지니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딱 기다리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깡총 깡총.